네, 오늘 등비수열입니다. 자, 이 등비수열은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하셨다면 뭐 일반항이든 합공식이든 유도하는 건 거의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해서 그렇게 어렵게 느끼진 않아요. 자, 등비수열이란 건 뭐냐면요. 자, 말 그대로 비가 일정한 수열이란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했듯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을 하나를 이렇게 기호합니다. 그죠? 이렇게 썼다는 뜻은 초항을 n에 1 넣겠다는 얘기야. n에 1 넣어서 얘를 초항, n에 2 넣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는 기호로 쓰고요. 뭐 언젠간 일반적으로 n번째 항, 뭐 계속해서 n 플러스 1번째 항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요. B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A1에다가 어떤 상수 R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뜻이고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똑같은 상수 R을 곱해서 그 다음 수가 나와야 되고요. 계속해서 R을 곱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2, 6, 18 이해 가세요? 3 곱해서 나오고 3 곱해서 나오고 그치?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일정한 값 R 있죠? 요 R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불러요. 공비. 그리고 마찬가지 일반항 A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 n번째 항을 유도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나씩 써보면 돼요. 자, A2는 어떻게 나왔냐면 A1에다가 R을 하나 곱했죠? 그 다음에 A3는 어때요? 얘는 첫 번째 수에 R을 한 번 곱한 다음 또 한 번 곱한 거니까 R을 두 번 곱한 거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써나가면 어떻게 써요?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요? 초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했을까요? 추정해보면 아하, R을 n-1번을 곱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반항은 뭐 유도도 쉽고요. 외우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로 나오는 얘기가 등비중항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등비중항. 자, 이거는 등차 중항하고 뭐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A, B, C 세 수가 만약에 등비수열을 이룬다면은 자, 한번 써볼까? 그러면 B는 어떻게 나온 거죠? B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등비수라고 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공비를 그냥 R로 놓을게요. 자, R로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된 거야? A에다 R을 곱해서 B 나온 거고 또 여기다 R 곱해서 C 나온 거라고 보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라는 수는 어때요? B를 R로 나눈 거겠죠? 이해 가세요? 여기다 R 곱해서 얘 나온 거니까. 순서. 그런 다음에 C는 어때요? C는 B에다가 R 곱해서 나온 거겠죠?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두 관계식을 생각해서 R을 소거해 봅니다. 그럼 좌변 우변 곱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B제곱은 AC라는 게 성립해요. 그러니까 ABC가 등차 수열이면 얘가 성립하고요. 등비수열이면 또 얘가 성립하면 우린 그 세 수를 등비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는 요 가운데 놈을 A와 C의 등비중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을 표현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도 하나예요.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이걸 만족하면 등비가 되거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세수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 하나 더 뭘 좀 생각할 필요가 있냐면 세수를 A, 그 다음 수를 AR, 그 다음 수를 AR 제곱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ABC로 준다고 ABC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등비이기 때문에 A는 그냥 두고 B를 이렇게 바꾸고요. C를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면 더 쉽죠. 왜? 문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 문자가 ABC고 이거 문자가 AR 두 개밖에 없어서 식 만들기 되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세 수를 놓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또 하나 등비수열이 아까도 썼지만 A1, A2, A3 이렇게 일반화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an 나올 거고 그 다음엔 an 플러스 1 나올 거고 이렇게 계속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쓰자. an 플러스 2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등비수열이 있다고 봤을 때 얘가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일반항 3개가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까 썼던 저 등비중항의 식표현 있죠. b제곱은 ac라는 그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단지 일반항 형태로 그 관계식을 만들어주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수열 A에는 등비수열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썼지만 이 말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 이해 가시나? 그러면 어떤 세항을 잡든 이런 관계가 만족하니까 분명히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겠죠. 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일반항 표현으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은 어떤 상수 곱하기 an인데 요 k는 0이 아닌 어떤 상수라고 볼게요. 자, 이 표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n은 모든 자연수고요. k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n에 1 넣으면은 A2는 K 곱하기 A1이란 얘기고요. n에 2 넣으면 A3는 K 곱하기 A2란 얘기고 이런 게 다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봐. 여기다 K 곱해서 얘 나왔다는 얘기고 여기다 K 곱해서 얘 나왔다는 얘기고 그죠? 이런 게 결국 다 성립하니까 공비가 K인 등비수열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그냥 언급을 했는데 자, 등차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네. 자, 문제를 보면서 일반항 공식하고 그 등비중항 두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2항이 9면서 5항이 243인 등비수열은 제 몇 항이 처음으로 만을 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데요. 뭘 이용하냐면 일반항 공식에 들어있는 문자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할게요. 공식만 아까 썼는데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공식을 썼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용어 등차도 그렇게 설명했지만요. 자, a가 뭐라고요? 초항. 그지? r이 뭡니까? 공비. n이 무엇요? n? 항의 개수. 요 n은 항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이냐 이런 뜻을 가진 처음부터 봤을 때 몇 번째 수냐. 자, 이 공식에 그대로 넣습니다. 제2항은 A2겠죠. 그럼 이 공식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AR의 1제곱이고 그게 9란 뜻이고요. 제5항은 이 공식에 따르면 AR의 4제곱이 되고 얘가 243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 풀면 AR이 나옵니다. 자, 이런 등비수열은 연립방을 풀 때요. 좀 자주 이용하는 테크닉이요. 양변을 나누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럼 간단한 게 꽤 많아요. 다 곱하기니까 대부분이. 나눠주면은 뭐 나와? R 세제곱 분의 1이 얼마? 27분의 1이죠. 따라서 R은 3이 됩니다. 만약에 R이 문제에서 실수란 말을 했죠. 공비는 실수란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실수가 아니면 R 3승은 27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이 3개 나오죠. 허우수는 버려야 됩니다. 자, R은 3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 A도 3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간단하게 3의 n승이 되죠. 자, 그럼 이게 n번째 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열이 쭉 있고 일반적으로 n번째에 3의 n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수열은 몇 항까지 가야 만을 넘는 수가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바로 됐죠? 그치? n번째 항이 만을 넘도록 n을 구해보면 될 거 아니야. n이 항수니까. 그치? 그럼 여기서 n 구할 때 어때? 그치? 지수에 n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하죠? 로그 취하면 n 곱하기 로그 3이 크다 4가 됩니다. 그럼 로그 3이 0.477이라고 나와 있어요. 0.477을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n은 크다 0.4771분의 4인데요. 요걸 빨리 계산해보면 8.38.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n은 분명히 자연수입니다. 그죠? 항수를 의미하는. 따라서 n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XYZ가 조화 수열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ABC는 무슨 수열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이것도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BC로 된 관계식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게 조화 수열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화 중한 공식 외우고 있죠? 어떤 것도 외우고 있어요. Y는 뭐 그냥 외우자면 X 더하기 G분의 2XG 이렇게도 되지만 그냥 조화 수열의 특징을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역수가 등차 수열 이루잖아. 보이지? 그러면 역수가 등차 수열에서 어떤 게 나와요? Y분의 2가 X분의 1, G분의 1이 성립하겠죠? 기억납니다. 자, 결국 XYZ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둘 중에 그냥 이거 사용할게요. 이게 좀 더 편해 보여요. 그 다음 이것이 성립한다. 자, 이걸 어떻게 좀 정리했으면 좋을까요? 이걸 정리해서 얘랑 뭔가 같이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거 지수할 때 많이 식변형 했었는데 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친구는 지수 때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로그 A의 X제곱인데 X 나오겠죠? 그지? 여기다 로그를 취해주면 어때요? Y 나와서 로그 B가 될 거고요. 여기 로그 취하면 G 로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K라고 놓죠. 이게 여러 개의 지수식을 간단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도 K, 얘도 K, 얘도 K니까 여기서 X는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A분의 K라고 써지죠. Y도 로그 B분의 K가 되고요. G도 로그 C분의 K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귀찮지만 요 XYZ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지? 집어넣으면은 ABC로 된 관계식 나오겠죠. 그렇겠네.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뭐 이러면 계산인데 그냥. 자, Y분의 2죠. Y분의 2. 자, 이거 여러분들 조심조심 넣어보세요. 요 분수를 요 Y 자리에 넣겠다는 얘기야. 그럼 정리하면 뭐가 되죠? 자, K분의 2 로그 B가 됩니다. 보이죠? 자, 는 X분의 1이니까 역수해서 K분의 로그 A가 되고요. 마찬가지 K분의 로그 C가 되죠. 그럼 양변에 뭐 K 곱해서 지우고 요 이자는 요로 올려주면은 뭐야? 로그 B 제곱은 로그 두 개 합이니까 곱해서 AC가 되죠. 결국 로그 떼면은 B 제곱은 AC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니까 아하, ABC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자,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이고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 SN을 구해보자는 얘기인데요. 수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항이 A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뭐 이런 수열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열을 이렇게 더합니다. 더해서 n번째 항인 n-1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얘를 한번 구해본다는 얘기인데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등차 같으면은 순서를 바꿔서 나열한 다음에 더했잖아요. 그지? 얘는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요. 요 SN에다가 양변에다가 R을 곱해요. 공비를. R을 한번 곱합니다. 그럼 여기다 R 곱하면 AR인데 그 AR을 이렇게 한 칸 밀어서 씁니다. 이렇게. 여기다 R 곱한 걸 여기다 써요. 한 칸 밀어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 R 곱한 게 요로 한 칸 밀려서 이렇게 오겠죠. 자, 이런 테크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수열할 때 비슷하게 또 나오는데요. 일단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도 과정까지 이런 것도. 자, 두 개를 빼봅니다. 그럼 1-R SN이 될 거죠. 여기는 이게 다 없어지겠지. 그지? 중간 부분이 빼니까. 그럼 맨 앞에 A는 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0에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서 AR의 N-N승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SN은 어때요? 여기 1-R을 나눠주니까 1-R분의 이렇게 되겠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합은 유도가 됐는데요. 여기서 좀 모순점이 뭘까요?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점이 있는데 지금. 어디냐면 문자죠.
이 문자를 양변을 나눈 게 잘못했죠. 그 문자가 0이면 못 나누잖아. 그지? 항상 나눌 땐 문자가 있을 땐 문자로 나누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정확히 말하면 R이 1이 아닐 때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R이 1일 때는 아직 SN을 못 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럼 R이 1이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세요. 자, 원래 문제에서 R이 1이면 어때요? R이 1이면 계속 A만 더하게 되죠. 그럼 A를 N개 더하니까 어때? 값은? NA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SN은 N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SN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전에서는 공비가 1인 경우를 잘 안 내겠죠. 공비가 1이면 수열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이런 수열은 실전에서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문자를 나눌 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아하, 이 공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용어 쓰진 않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R은 뭐라고요? 공비. A는 뭐야? 초항. 그리고 N은 항수입니다. 그죠? 몇 개를 더할 것이냐를 파악해서 그 항수를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초항은 1이고 항수는 짝수계에 있는 등비수열이 있답니다. 그리고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의 합이 각각 나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일반적으로 좀 파악해 봅시다. 일단 초항은 1이라고 했고요. 공비는 모르니까 R로 쓰는 게 좋겠죠. 계속 써오던 문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R제곱 될 거고 R3승 뭐 R4 이렇게 갑니다. 그럼 몇 개인지를 몰라요. 이 전체가 짝수계랍니다. 그리고 그죠? 짝수계. 그럴 때 홀수 번째 항의 합, 자, 요렇게죠? 요거를 합하면 91 나오고요. 끝까지. 그 다음 요 짝수 번째에 있는 애를 끝까지 다 합하면 273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만 봐도 등비수열이 맞죠? 원래 거도 등비였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봐도 분명히 등비가 됩니다. 아, 결국 홀수 번째 항도 등비수열, 짝수 번째 항도 다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죠. 별개로, 그냥 별개의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합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합공식을 쓰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초항 1, 동그라미 친 요거만 보자고요. 자, 1번 홀수 번째 항만 보자고요. 초항은 1이죠. 공비는 뭐야? R제곱이지. 항수는 뭐야? 모르죠. 뭔가 항수도 뭔가 문자로 놔야, 그지? 공식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를 모르니까 몇 개라고 놓는 게 좋을까요? 그지? 짝수계니까요. 2n개라고 놓는 게 좋습니다. 2n개. 그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별개로 생각할 거니까, 아하, 그냥 동그라미 친 게 n개 있고 이렇게 밑줄 친 게 n개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 한번 써야 될까? 좋아.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4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더한다고? n개만 더하면 되죠. 전체가 2n개니까. 그럼 합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나? 합공식에 따르면 R1-R분의 초항 곱하기 1, 죄송해요.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 선생님도.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공비가 뭐예요? 공비가 분명히 R제곱입니다. 그럼 여기다 R 쓰면 안 되죠? 여기 R제곱을 써야, 이게 공비란 뜻이 아니야, 그지? R 자리에 공비를 써야 돼. R 자리에 공비를 써. 그럼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되겠죠? 항수는 n개 지금 더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거요. 짝수 번째 항. 이렇게. 이렇게 해서 n개를 더한 것도 마찬가지 합공식이 1-R분의 초항이, 이것도 R제곱이지? 네. 공비가 R제곱이, R제곱. 그 다음 초항이 R이 되고요.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합과 이 합이 문제 나와 있죠. 요게 91 나오고요. 요게 273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것도 두 식을 보면 문자가 두 개지. R하고 N 두 개고요.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이런 것도 좌우변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간단한 게 꽤 많아요. 그럼 나눠주면 어때요? 이게 다 없어지네, 그지? 분모 없어지고 여기 이거 통째로 없어지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R분의 1 남네요, 그냥. 그리고 요거 분의 요거 하면 3분의 1 나오네. 네. 그래서 R은 3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가 나왔으니까 3을 갖다가 하나 넣으면 되겠죠? 어디다? R 대신에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계산을 조금 해야 될까요? 3은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9의 n제곱이 91이다 이렇게 나오네. 자, 정리하면 9의 n제곱은 얼마 나옵니까? 요거 곱한 다음에 1 넘겨서 그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729가 나옵니다. 729. 됐죠? 따라서 n은 얼마? 3이 그죠? 3이 나옵니다. n이 3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문자는 다 구했죠. R 값과 N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근데 구하라는 건 뭐야? 그대로 공비 항수니까. 됐지? 그럼 공비는 3, 항수는 3. 됐죠? 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요. 항수 지금 몇 개로 놨어요, 우리가? 2n개, 그지? 항수를 2n개 놨으니까 n이 항수가 아니야, 지금. 조심해야 돼, 이런 거. 따라서 전체 항수는 6개가 되겠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합공식을 이용한 그냥 보통 문제들을 2개 풀어봤는데요. 자, 조금 하나 팁으로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아까 선생님이 유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거 반드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주면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지? 마이너스 하나 곱하면 이렇게 똑같지? 결국 등비 합공식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같은 거죠. 결국 어느 거 쓰나 뭐 마이너스 곱한 거 차이밖에 없어서 아무 차이가 없는데 하나 형태는 2가지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뭐 굳이 이렇게 어느 때 어느 걸 쓰냐를 굳이 말하자면 요건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좋고요.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면 좋아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2번째 문제요. 자, 초항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지금 문제가. 자,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 10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등비수열은 초항부터 2n항까지 합하면 30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 초항부터 3n항까지 합은 뭐가 되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있는 그대로 합공식만 쓰면 될 것 같아 보이죠? 한번 써볼게. 자, 지금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고 항수도 몰라요. 자, 있는 그대로 공식에만 적용을 시켜보면요. 자, 1 공비 R로 놓을게요. 초항은 A로 놓으면 1 R의 항수가 지금 처음이 N개죠? N개를 더했더니 1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2번째 거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1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공비의 항수가 2n개입니다. 그죠? 2n개를 등비수열을 합했더니 30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구하라는 게 R-1분의 A 자꾸 선생님이 순서를 바꿔 쓰네. 여기가 1-R분의 R의 3n제곱이 무엇냐?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2개 연립하면은 어때요? 문자가 지금 총 3개죠. 그 문자가 3개라 솔직히 A, R, N 세 값을 다 구하지는 못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번 연립방정식처럼 나눠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렇게 나눠보면요. 여기 없어지죠? 요거 1-R도 없어지고 A도 없어지고 그럼 남는 건 뭐야? 1-R의 2n 분의 1-R의 n은 3분의 1이다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요 분모가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1-R의 n, 1 플러스 R의 n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또 하나가 약분돼서 뭐 나와?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 3분의 1 나오니까요. 결국 R의 n승은 2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자, 요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R 값과 N 값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요 무언가 구해진 결과를 다시 내가 연립한 2식 중에 어딘가 넣잖아. 그지? 연립방정식은. 그럼 R에 N 갖다 넣습니다. 자, 2를 갖다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2 넣어봅니다. 저기다 2 넣으면 뭐 나오냐? 1-R분의 마이너스 A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요런 거 하나 또 얻었습니다. 아직 뭐 값이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예.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식을 봅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식은 요 식인데요. 요 식을 잠깐 별이라고 할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별식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3n제곱. 3n제곱은 n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조만 나눠주면 1-r분의 a는 여기 있잖아, 그지?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고요. r의 n승은 아까 구했죠? 2라고.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 8이니까 어때? 마이너스 7 나오죠? 그래서 답은 7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는 3개지만 2개 가지고 활용해서 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 등비수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에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요.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수열 AN이 등비수열이 되는 K 값은 무엇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뭔지 잘 안 와닿죠? 그 어떤 수열의 합을 주고는 그 원래 수열은 등비수열이었다. 그럴 때 이 K는 뭐겠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앞에 등차할 때요. 이거 기억나죠? AN은 SN-SM-1이고 N은 2 이상이고요. 그리고 A1은 S1하고 같다. 이 공식 기억나죠? 등차에서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쓴 이 공식화된 표현은요. 등차, 등비 이외에 모든 수열에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등차야 등비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수열이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를 굳이 어떤 실전적으로 보자면 얘는 SN을 이용해서 AN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이 SN 가지고 우린 AN을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SN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AN 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가세요. 그럼 SN이 SN-SM-1 이렇게 빼면 되죠. 단 N은 2부터고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3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에서 SM-1은 어때? SN의 N 대신에 N-1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빼면 AN 나오겠네요. 그럼 K가 없어지고요. 요거 빼기 요건데 공통인수가 뭐 있나요? 공통인수가 3만 있는 게 아니지? 3하고 2의 N-1도 공통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보다 2가 하나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공통으로 보면 이걸 인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공통인수가 3 곱하기 2의 N-1승을 묶어내면 여긴 2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다 나갔으니까 1 남겠죠. 그래서 결국 그냥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AN은 이거다라고 구해졌어요. 단 N은 2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선생님 AN을 구했는데 그냥 등비수열 맞지 않나요? 등비수열 맞는데 무슨 등비수열이 되는 K값을 구하래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죠. 이거 가지고 SN 갖고 AN을 구했을 때 얘가 초항부터 정상적인 수열이 되느냐 아니면 초항이 이상한 애가 오고 두 번째부터 정상적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구분해달라는 소리거든. 이 문제가 항상 SN 나오면 그래요. 그러면 얘는 초항이 뭡니까 지금 얘는? 이 수열의 초항은 여기다 1을 못 넣습니다. 그죠? 여기다 1을 못 넣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해야 돼? 그지? 여기서 구했잖아. 여기도 써있듯이 그지? 초항은 여기서 그럼 1 넣으면 얼마? 6 플러스 K가 초항입니다. 초항은 6 플러스 K가 나와요. 근데 이 수열이 초항부터 정상적인 등비나 등차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 그랬지? 그지? 실제 초항이 여기다 1 넣어본 값하고 같은 값이 나와야 반드시 그잖아? 규칙적이 처음부터 됐어요. 그 얘기구나를 캐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1 억지로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실제 초항 6 플러스 K가 같은 값이 나와야 초항부터 정상적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K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런 테크닉 말고 선생님이 하나 더 소개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S형이 0이다 이용하면 초항부터 정상적인 수열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SN에다가 0을 넣어보면요. 6 플러스 아니지 3 플러스 K죠? 0 넣으니까 3 플러스 K가 0 돼서 K 값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이렇게 하려면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냐면 일단 AN을 만들어서 등비 수열 형태의 식인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식의 형태는 등비구나. 즉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등비수열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니까 이제 초항부터만 성립하면 되겠구나 해서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테크닉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등비수열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했고요. 이제 등비수열 뒷부분에 보면 원리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자 계산하는 문제들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원리합계라는 내용만 이 등비수열 뒤에 나오는데요. 자, 이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서 모아서 총 원금에서 이자가 얼마 붙어서 내 돈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문제들의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자를 주는 방법이 보면 단리하고 복리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리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은행에다 100만 원 넣어놔요. 근데 이 은행은 나한테 이자를 1년에 10% 줄게, 이렇게 얘기한 은행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나한테 10만 원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110만 원이 됐어요, 내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또 1년이 지났는데 계속 10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 계속 10%만 주는 거야. 그냥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만 계속 주는 게 단리입니다. 근데 이런 은행은 요즘엔 없어요. 벌써 지구상엔 이런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계산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그냥 일정하게 그냥 그것만 주는구나. 안 좋죠. 그럼 복리가 뭐냐면요, 100만 원 넣어놓으면 10%를 주는데요, 처음에 10% 줘서 내 돈이 이제 1년 뒤에 보면 110만 원 돼 있겠죠, 이자까지.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또 10%를 주는데 여기에 10%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젠 여기서 10%를 준다. 여기서. 그냥 이자까지 합쳐서 이 돈을 내 돈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내 돈이고 여기서 또 당신 돈에 10% 주겠다. 그럼 11만 원 주는 거야, 그 다음엔. 이해 가겠어요? 그러면 11만 원이니까 얼마 돼? 내 돈은 총 121만 원 돼. 또 1년이 지나면 이제 또 10%를 주는데 10%를 여기서 줍니다. 여기서. 이것에 10%를 줘요.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확실히 복리가 이자 넣는 게 훨씬 크죠, 그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원금으로 해서 또 10% 주고, 또 이렇게 커졌는데 또 여기서 또 10%를 주고. 자, 이렇게 이자에 또 이자까지 준다, 이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은행과 수학 문제는 다 복리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단리는 전혀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자, 그리고요, 이제 연이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이율. 연이율은 아까 말한 대로요, 10% 이거야. 1년의 이자를 10% 비율을 주겠다는 얘기야, 원금에. 그래서 아까 든 그런 예입니다. 근데 이 10%를 우리는 0.1로 써요, 잘. 이 0.1을 주겠다, 원금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거도 다 문제에선 다 나옵니다. 어느 거든 다 퍼센트든 아니면 이런 할프니 형태로 나오든. 어쨌든 우리는 이 0과 1 사이의 값을 R로 쓰고요. 앞으로 연이율을 그냥 R로 쓰겠습니다. 문자를 R로 쓰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R%다라고 말해주면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연이율이 R이다라는 말에선 R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이자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고요. 이제 세 가지를 선생님이 설명할 텐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내서 돈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자,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예금이라는 것과 적립, 즉 적금이라는 겁니다. 적립이 적금하고 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금과 적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예금은 뭐냐면 은행에 내가 돈을 1억을 딱 넣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냥 몇 년이고 그냥 이자가 붙도록 기다리는 게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예치해 놓은 거죠, 한마디. 근데 적금이라는 건 어때요? 계속 쌓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적금을 들잖아요, 그지? 돈을 내잖아요. 근데 수학 문제에서는 보통 한 달로 안 하고 1년으로 많이 해요.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적립한다, 이렇게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정한 기간의 이율은 얼마며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돈을 한 번씩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선생님은 1년으로 할게요. 그냥 1년에 돈을 한 번씩 내는 적립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금부터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다 문장을 다 4년으로 얘기했어요. 자, 4년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여기다가 A1을 내요. 이날 가서. 이날이 며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돈 낸 날로부터 4년 후에 돈 찾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럼 A1을 내면 1년 뒤에 얼마의 금액이 돼 있을까요? 내 돈이. 연이율은 R입니다. 지금 쓰진 않았지만 계속 연이율은 R이라는 문자를 쓸 거예요. 얼마가 돼 있을까? 생각해봐. 이자가 얼마 붙죠? 원금에 이자가 얼마 붙냐면 원금에 R 곱한 것만큼 붙겠죠? 생각해봐. 아까 R을 0.1로 생각해봐. 10% 이자를 주면. 그지? 그럼 1년 지나면 A1에 R을 곱한 값만큼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응. 근데 내 원금은 원래 있었죠, A가.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이때는 얼마가 생기겠어요? A 플러스 AR 이렇게 생기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이거를 A를 묶어내면 금방 쓴 데서 A를 묶어내면 1 플러스 R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시나? 그러면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1년이 지나면? 자, 이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서 A1이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값이 내 돈이 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걸 원금으로 해서 여기다가 또 1 플러스 R을 곱한 값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시나?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때는 어떻게 됐어요? 요때는 그러면 요때는 또 이거를 내 돈으로 인정해서 이 돈에서 또 R의 이율을 또 주니까 계속 보면 1 플러스 R만 계속 곱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 이런 구조로 돈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4년 뒤에 내가 찾을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 나는 이 돈을 원금과 이자의 총합으로 받게 돼요. 자,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자, 여기서 하나. 요거까지는 쉬울게요. 넘어갈게. 자, 적금으로 가서 봅시다. 자, 저 예금이라는 걸 일단 정확하게 공식을 이해와 같이 암기를 해두셔야 돼. 자, 적금인데요. 이렇게 봅시다. 4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돈을 내가 여기서 A1을 은행에 냅니다. 또 1년 뒤에 가서 내고 이렇게 돈을 4번 내는 걸 매년 초에 적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년간 돈을 적립을 하는데, 잡아요. 4년간 적립하는데 무조건 돈은 4번 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일단 약속해 줘요. 4년에 돈을 적립하면 절대로 3번이나 5번 내지 않아요. 무조건 4번 내요. 그럼 4년에 4번 내려면 이렇게 내는 게 있고요.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딱 2가지입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돈 적립은 딱 2가지예요. 돈을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내.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내는 걸 매년 초에 적립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돈 내는 걸 매년 말에 적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어머니께서 돈을 내는 거 보면 저렇게 돈 내요, 다. 실제 은행은 이렇게 은행 적금을 받는 은행은 없어요. 근데 가상으로 이렇게 돈을 내는 은행도 있다라고 우리는 수학에서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응용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돈 적립은 딱 2가지가 있구나. 그럼 이 적립은요, 이렇게 돈 내고 바로 은행에 가서 계약하면서 돈 내고 돈 4번 낸 다음 1년을 기다렸다 돈을 찾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얘는 은행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금 들겠다 해놓고 돈을 안 내요. 1년 뒤부터 얼마씩 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얼마를 은행에 딱 마지막 돈을 낸 후에 그 자리에서 낸 돈을 다 찾습니다. 좀 웃기죠? 마지막 돈은 이자가 안 붙을 거 아니야, 그지? 어쨌든 이런 은행은 실제는 없지만 꼭 적립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얼마의 돈이 나오냐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A1을 은행 가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은행이 내 돈을 4년 동안 갖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위에 3개는 잠깐 보지 마. 내가 은행에 돈을 냈어. 이 돈은 내가 여기서 찾을 거거든. 그럼 내 돈을 은행이 4년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은행은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자를 쳐주면 4년 뒤에 내가 받을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봐.
아까 돈을 넣어놓으면 4년 뒤에 요거 생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돈을 냈으니까 4년 뒤에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이만큼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1년 뒤에 은행을 가서 이 돈을 또 냅니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내가 찾는 시점까지, 즉 3년 동안 갖고 있죠. 생각해봐요. 이 돈은 보지 말고. 그지? 내가 낸 돈이 은행에 3년간 들어있어요. 그럼 은행은 이 돈에 대해서 나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나중에 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 돈도 마찬가지요. A1 플러스 R의 제곱만큼, 이 돈도 1년 동안 은행이 내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이걸 다 더한 것만큼 내가 받으면 돼요. 그죠? 이해가 상식적이죠? 자, 이 돈을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금액입니다. 즉, 이 적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번의 예금입니다. 그냥 예금을 그냥 여러 번 든 거야. 그냥 여러 번 들어서 한 시점에 탄 거야. 그냥 다. 적립이란 게 별게 없어요. 그럼 요걸 다 더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등비수열로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봐봐. 이거 이렇게 더한다고 생각하면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뭡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이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쓰면 어때요? 공비가 이겁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니까 초항은 뭐로 보냐면 얘로 봐야 되겠죠. 얘를 초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오고요. 여기는 항수 몇 개 더해? 지금 4개 더하니까 이게 4승 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R에서 1 빼니까 분모는 얼마야? R이죠, 그냥. 1 없어지지. 그래서 요거는 R로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을 4년 뒤에 총 내가 가질 원리합계가 이겁니다. 요 결과는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자주 나와서, 너무 자주 나와서 외워두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뭐 안 외워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유도 과정이에요. 여러 번의 예금을 계산해서 내가 돈을 타는구나 한꺼번에. 이 유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혹시나 공식만 외운 친구들은 꼭 알아야 돼요. 나중에 좀 더 언급할 때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니까 얘는 좀 빨리 갈게요. 자, 보세요. 4년간 돈을 적립하는데 이렇게 돈을 적립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첫 돈을 은행에 냈어요. 그럼 내가 낸 돈은 은행이 얼마나 갖고 있어요? 3년 갖고 있잖아. 3년. 내가 돈 낸 시점에서 3년 동안 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은행은 나한테 나중에 이만큼을 줘야 합니다. 또 1년 뒤에 가서 이만큼의 돈을 냈어요. 그럼 그 돈은 은행에 2년 들어있잖아. 그지? 2년 들어있으면 나한테 나중에 이만큼을 줘야 되고요. 이 돈은 1년 들어있으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고 얘는 내자마자 돈을 다 찾을 거니까 이자가 안 붙죠. 그냥 A가 되겠어요.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아까처럼 등비의 합공식선 초항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수 4개니까 그지? 똑같이 쓰면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매년 말에 적립한다. 기말불 적금. 쟤를 기수불 적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식은 외우시면 되게 편한데 안 외우셔도 유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나요? 네. 자, 좀 응용된 겁니다. 아까까지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3가지가 기본이고요. 자, 지금부터 좀 응용된 거로 설명할게. A1을 빌렸습니다. 누구한테? 자, A1을 빌리고 1년 뒤부터 A1, 일정한 금액 A1씩 4번, 4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갚는 거야. 4년간 갚아나갈 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뭘 구하라는 아닌데요. 요 A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요걸 여러분들은 꼭 이런 칸을 꼭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자, 여기서 A1을 빌렸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리고 1년 뒤부터 A1 이렇게 갚아나갈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올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따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돈을 갚는, 지금 문제가 내가 매 1년에 한 번씩 일정한 금액씩 갚는다라고 돼 있지만요. 실제로 계산은 내가 내는 돈이 그 사람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시중의 돈의 흐름의 계산이요. 우리가 카드 뭐 할부로 긋고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잖아. 그럼 그 돈이 내가 TV를 샀는데 그럼 그 TV 가게 사람한테 매달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돈 계산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돈 계산을 하게 되냐면요. 돈은 나는 매달 돈을 갚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은행에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 은행에 돈을 내가 모으는 거야. 한마디로 적립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정한 금액씩 이때 돈을 내가 빌리고 한 달 뒤부터 이제 은행에 적금을 드는 거야. 내가 4번 걸쳐서. 그럼 적립 금액이 총 얼마 나오죠? 4년 뒤에 아까 했잖아. 아까 한 게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내가 4년 뒤에 이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목돈이 생겼죠? 이 목돈을 갖다가 4년 전에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갚아요.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주는데 내가 모은 돈이 그 사람한테 빌린 그냥 A1을 주면 이해 가시나? 내가 4년 동안 모았더니 이 라지 A1이 된 거야. 그 돈 주면 그 사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아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4년을 기다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가만히 기다려줬는데 4년 뒤에 와서 A1만 달랑 만들어주면 그 사람 싫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돈을 나한테 안 빌려줬으면 은행에다가 4년간 예금해놨을 거 아니야. 그 목돈을, 큰 돈을 4년간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그 사람 입장에선 이 시점에서 얼마의 돈이 나옵니까? 이만큼의 돈이 나오죠.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될 돈이 그 사람이 기대하는 금액은 만들어줘야 돼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이런 관계가 만족되도록 이 라지 A와 스몰 a가 우리 사회에서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뭐 그래서 문제가 라지 A를 구하라 그러면 요 값을 나눠주면 될 거고요. 문제가 스몰 a를 구하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걸 저로 나눠주면 되겠죠. 뭘 구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의미상. 네. 자, 두 번째 응용 내용이에요. 자, 연금이라는 겁니다. 1년 후부터요. 자, 칸이 마찬가지 4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1년 뒤부터 국가로부터 내가 A1씩 연금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받을 돈입니다. 그 표시한. 이렇게 받을 연금을 어차피 주실 거면 이 금액을 지금 당장 나한테 다 주세요 라고 하면 총 A1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현재 받는다면. 그럼 어떤 관계가 나올까요? 근데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A 4개니까 4A를 A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받을 돈이 그냥 4A 아닌가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면요. 이것도 두 사람의 입장을 따로 생각합니다. 연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과 연금을 매년 4년에 걸쳐서 1년 뒤부터 받은 사람, 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연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았어요. 땡겨서. A1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이 목돈이 생겼으니까 어때? 은행에 넣어놓겠죠? 그럼 이 목돈을 갖다가 은행에 4년간 예금해 놓으면 한꺼번에 받은 사람은 4년 뒤에 이만큼의 금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을 매번 탄 사람이 있어요. 연금을 1년 뒤부터 매번 탔어요. 연금을. 돈이 국가로부터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금을 듭니다. 은행에. 뭐 돈이 생겼으니까 돈을 받자마자 은행에 적금 드는 거예요. 적금 들어. 받자마자 적금 들어. 그러면 4번의 적금을 이렇게 들게 되면 이 사람은 4년 뒤에 얼마의 금액을 갖게 되냐면 아까 계속 쓰고 있는 이만큼의 금액을 받게 되죠. 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이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금액은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만약에 이게 같지 않고 이쪽이 더 많아 봐. 목돈으로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면 누가 연금을 한꺼번에 따로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받아서 연금 넣어놓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쪽이 크면 불평등하죠.
이 금액이 같게 나오게 연금을 조정해서 국가는 줍니다. 우리한테. 자,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현가라는 겁니다. 현가. 자, 일단 여기 써놓은 건요, 아까 했던 그 연금 얘기입니다. 연금. 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이런 관계가 돼요. 자, 잠깐 참고로 써놨고요. 자, 이제 현가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가격을 얘기합니다. 금액의 현재 가격.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1년 뒤가 있어요. 1년 뒤에 내가 국가로부터 100만 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1년 뒤에 받을 거니까 그 돈 지금 주세요 하면은 국가는 나한테 100만 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나한테는 한 93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 놓고 뭐라냐? 당신은 그 93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놔 봐라. 93만 원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어서 1년 뒤에 100만 원이 돼 있을 거다. 그래, 당연히 그게 정상적이겠죠? 100만 원 주면 내가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선 얼마를 내가 그럼 받아야 합리적이냐? X라고 해보면요.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X1을 은행에 1년간 예금해서 100만 원이 나오게 X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X 금액은 뭐냐면 1 플러스 R분의 100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 하나 더 해볼까요? 2년 뒤에 또 1년이 지나서 2년 뒤에도 나는 10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내가 지금 달라고 하면 국가는 나한테 한 89만 원밖에 안 줘요. 이제 더 적게. 왜? 그 돈 당신 2년간 은행에 넣어놓으시면 이자 붙어서 10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밖에 안 주거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X라는 금액을, 좀 X를 쓰면 좀 그런가? 1 플러스 R에 2년간, 그지? 이 돈을 2년간 넣어놨을 때 100만 원이 되는 그 금액밖에는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로부터.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작아지죠? 금액이. 이해 가시나? R이 0. 얼마니까 금액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신다면 아까 했던 저 현가 얘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자, 일로 와서요. 자, 요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년 뒤에 받을 연금을 내가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 돈의 현가는 1 플러스 R분의 A가 되겠죠. 금방 썼던. 요 돈의 현가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A1 되죠. 세 번째 거는 1 플러스 R의 3승분의 A고 네 번째 돈의 현가는 1 플러스 R의 4제곱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돈을 전부 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내가 여기서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바로 요게 된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결국 이것도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A죠.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거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A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 관계식하고 같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분수 계산도 있고 해서 하지만 참고로 얘기한 거예요. 현재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아까 문제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데가 등비수열의 원리합계예요. 좀 문제 좀 다양하게 풀면서요. 이 원리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